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1살배기 여자아이를 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진돗개, 아이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철정 위원, 네. 이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그전에 그 반려견 그 사고가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여 건 정도, 1년에 한 1,000여 건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여 건 이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까지 뭐 사망 사고도 여러 번 있었고, 특히 이번 사건이 조금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뭐 어른들이 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게 어린아이 전혀 반응 능력이 없는 1살짜리 유아가 이렇게 엄마가 있는 앞에서 물려서 이렇게 사망했다는 게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요, 지난 6일 날,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이죠. 오후에 한 아파트에서 한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 아이를 안고 방 안에 있던 안방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상황인데, 현재 진돗개는 이제 아파트 안에서 거실에서 키웠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어려서 키운 어떤 개를 계속 이제 성인개가 된 다음에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안방과 그다음에 거실 사이에는 그 1m 정도의 어떤 그 방어벽 펜스를 설치해 놨는데, 그 펜스를 열고 나오는 그 순간 그 진돗개가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목과 그다음에 그 배 주위를 물었고, 엄마는 놀래서 어떤 그 특히 이제 목 부분에 어떤 출혈이 심하니까 그 목 부분에 지혈을 하면서 119에 옮겼는데 119 구급대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사흘 만에 결국은 아이가 사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진돗개에 물린 아기를 이송한 병원으로 옮긴 소방서 관계자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진돗개가 12월 된 아이를 목부위를 물어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옮길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진돗개가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7년 동안 키운 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동안 잘 지내다가 왜 1살밖에 안 된 아기를 물었을까요? 이 반려견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열 의식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집이라는 게 없다라면은 경쟁 의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늘 불안감 속에서 얘가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울타리라는 게 있긴 했어도 그게 스스로 좋아서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갇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개라는 동물 자체가 목이 가장 약하다라는 부위를 잘 알기 때문에 목을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질투라든지 질투 또는 내지 그런 경쟁 속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격한 규율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 소재를 항상 안고 지냈지 않았을까. 지금 이 1살밖에 안 된 아기가 갑자기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서 숨졌고 그 아기 부모님들 마음이 상당히 아프실 텐데 법적으로 아기 부모님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 힘든 문제인데 이 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 가해자면서도 피해자입니다. 양지위를 병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 개 주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주들은 그 개들을 잘 관리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 어쨌든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개가 사고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으나 교과서상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사랑하는 1살배기 아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이 부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처벌을 받게 할 것이냐, 그건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병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처벌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철정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려견 물림 사고 한 해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저희가 통계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만 1,488건이 일어났고요. 2016년 지난해에는 1,019건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벌써 8월까지 1,046건입니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단순한 반려견 물림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반려견과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외국의 영상입니다. 고철정 의원도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많이 먹을 수 있죠. 예, 저 커다란 반려견이
저 어린 아이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영상 보면은 보면서 좀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절로 흐뭇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이제 저 외국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런 영상들을 지금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는데 보면 강아지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와 강아지가 저렇게 공존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현실로 들어오면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 같은 그런 사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보호하고 저 개를 잘 관리하는 것은 이제 아이의 부모이자 저 개의 어떤 주인인 거 부모가 할 일인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그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려견과 어린 아기가 함께 행복하게 잘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키우시는 부모님들 과연 무엇을 유의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혹시 아이와 함께 어린 아이와 함께 반려견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이분의 이야기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얘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곁에 두고 만져주고 예뻐해주는 그런 뭐 동물로 견우로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나랑 똑같이 얘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집이라는 거를 꼭 만들어주고 그 장소를 집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분의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